여러분, 제가 여러분 시험 볼 때 시험장에 못 간다고 얘기했죠. 미국 놀러 가는 게 아니고 트럼프 만나서 미중 무역 분쟁이 언제쯤 끝날지, 북미 정상회담 언제 할는지 국내 정치인들 나선 사람 없으니까 제가 가서 좀 조율 좀 하고, 시카고 대학 가서 노벨상 받은 사람들 만나서 어떻게 하면 또 탈 수 있는지, 이 시카고 대학이 경제학으로 유명하니까 그런 거 하려고 가는 거예요. 제가 바쁜 와중에 가서 꼭 그거 하고 오는 거니, 놀러 뭐 LA 이런 데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 절대 뭐 LA 이런 데 가고 뭐 그런 거 절대 아니고, 화이트하우스 가서 좀 분위기 좀 보고 사드 언제 가져가는지 그런 것 좀 확인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절대 여러분들이 복권요? 뭐라고? 미국에 9,800원짜리 그것도 사러 가고 뭐 이래가지고 뭐 그래서 미국에서 안 오면 그런지 알세요. 미국에서 안 오면 뭐 됐구나. 그래서 여러분들 다 합격할 거니까 그래서 미국에서 안 오면 뭐 하고 뭐 깔끔하게 아무나 줘버리고 뭐 그냥 나는 안 올 거예요. 그래서 소박하게 9,000원짜리 되면 소박하게 뭐 살다가 입지규제 최소구역 요거 시험에 나올 때 행위제한 있죠. 행위제한. 이거는 도시군 관리계 결정권자면 누구나 지정할 수 있다. 시장, 군수, 일반 빼고는. 입지규제 움직이지 마 좀. 너 진짜 깜짝 놀라 가슴 철렁했다 진짜. 그래 진동 가지 마. 너도 이럴지 뭐. 그래 조심해라 지금. 입지규제 최소구역 나오면 행위제한은 입지규제 최소구역 계획이지 조례로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이러면 안 돼요. 특히 따로 법률로 정한다 그러면 안 되고요. 요거 정도. 그렇죠. 입지규제 최소구역 지정 대상 같은 것들은 우리 다 알 것 같은데요. 세계상 대중교통 노선 결절지로부터 1km 이런 거, 3km, 5km 내면 안 된다는 거. 뭐 그런 것들은 나오면 딱 보면 이제 알아요. 얘부터가 지구 단위 계획인데, 여기 보면 도시개발구역 나오죠. 그 다음에 정비구역, 전부 또는 일부. 참고로 이 지문들 200개 다 맞는 거예요. OX가 아니요. 언제나 틀리는 거 나올까 이러지 말고 다 맞는 거예요. 근데 그래야 혼란이 없고, 맞는 지문을 가지고 제가 전체적으로 주제별로 다 설명하려고 넣어놓은 거예요. 요즘은 똑같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걸 던져놓고 제가 설명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개발구역이나 정비구역에 전부도 되고 일부도 지구단위 지정할 수 있어요. 하야한다 그러면 안 되죠. 그렇지, 하야한다 그러면 안 되지. 그러면 이제 정비구역이 반드시 지정되려면 해당 사업이 끝난 후 10년 경과된 곳이라 해야 되잖아요. 정택이 10년. 그러죠? 아니, 도시개발구역이나 정비구역 있죠. 지정된 곳에 전부 또는 일부는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 대상이 되어 지정해야 한다 그러면 안 되고, 요거 나와요. 자, 의무 대상 나오려면 정비구역 또는 택지개발지구 등에서 시행되는 사업이 끝난 후 몇 년 지나죠? 이 둘 중에 하나. 정비사업, 택지개발사업 둘 중에 하나가 끝난 지 몇 년 지나고 10년. 그럼 반드시 해야 한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의무 대상 중에 아까 얘들 말고 또 있죠. 시가와 조정구역, 공원 이 둘 중에 하나에서 묶였다가 해제되는데 면적 얼마 이상 해제되거나, 녹지지역이 주거, 상업, 공업 등의 개발 용도로 가는데 면적이 30만 이상 갈 때 반드시 지정하여야 한다. 그 다음에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되면 3년 내 지구단위 계획 수립 고시해야 되죠. 안 하면 다음날 전부 실효되고, 이렇게 지구단위 계획구역 풀리고 시가와 조정구역 풀리고 할 때 실효된 사실을 고시는 해야 된다. 고시할 필요 없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요게 지구단위 계획 짰을 때 국토법, 건축법 규정 완화되는 거잖아요. 완화되는 게 아닌 걸로시오. 옛날 문제 답이 대지분할 제한. 그러죠? 그게 답이었다고요.
동영도 우리 공지 쪽에 넣어놓고 틀리게 한 적이 있고, 지구단위 계획구역 안에서는, 자, 끝에 보세요. 지구단위 계획이 정한 바에 따라 뭘 할 수 있다? 완화할 수 있다. 자, 이렇게 잡아놓고 요 내용들을. 그러죠? 그럼 용도 지역, 용도 지구별 건축 제한하는 것. 어떤 걸 지을 수 있는지 없는지 지구단위 계획 짤 때 별도로 해도 된다 이 말이에요. 건폐율과 용적률 당연하고. 자, 여기서 건폐율이나 용적률 둘 중에 하나 나온다 치면 지구단위 계획 짤 때 몇 프로나 완화되냐? 그것이 만약에 도시지역에서 나왔다. 그러면 대지 면적 일부를 공공용도로 제공했다 이렇게 나올 거거든요. 근데 건폐율 완화는 좀 찍기 좋아요. 70%를 줘놓고 대지 면적의 일부를 제공했다. 얼마나 완화될까 나오면 70% 80% 줘버리는 순간 90% 넘게 될 수가 있어요. 그럼 90% 넘는 건폐율이 있을 수가 없거든. 그러니까 거의 50% 하면 60%를 줘요. 그래서 제일 좋은 게 60%를 주거든요. 한번 낸 적도 있고. 60%를 준 상태에서 대지를 일부 띄어 적용했다. 그러면 건폐율을 여기다 얼마 더 완화하냐? 60% 낮은 건 다 틀렸을 거 아니야. 그죠? 60% 주고 완화됐으니까. 땅의 일부를 공공용지 제공했고. 그러면 90% 넘는 건 절대 있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거기다가 한 2% 정도 되는 걸로 20% 정도 완화하는 걸로 공식을 만들어서 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거기다가 기준 찍을 때 계산 되게 복잡해요. 용적률 나오면 푸는 순간 10분 걸려버려요. 안 푸는 게 맞다는. 그래서 도시지역 안에서 가면 주어진 용적률이 20% 더 준다 해서 찍어버리면 돼요. 도시지역 바깥에 나오면 풀어야 돼요. 도시지역 바깥을 계획관리지역 있지요. 개발진흥지구. 그럼 건폐율 얼마 완화하냐? 건폐율 1.5배. 용적률. 그러니까 건폐율 40% 줬다. 그러면 60%까지. 그러죠? 용적률 100% 줬다 그러면 200%. 그거는 뭐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건폐율 용적률 지구단위 계획할 때 완화는 당연히 알아놓고 얼마냐는 것은 공식대로 해야 되니까. 그건 이제 뭐 좀 그렇고 이건 알아놔야 되니까. 조경 설치하는 거하고 공개 어디 갔어 이놈? 일로 갖다 놨네. 원래 조문은 밑에 있었는데 내가 이거 원고 쓸 때 같이 갖다 놓은 것 같아요. 요거는 완화돼요. 그 다음에 요 대지와 도로가 높이 제한 2개 하고 그 다음에 주차장 설치 기준 이걸 개별로 한옥마을 보존한다 차암등 거리 조성한다 할 때 100%까지 완화된다는 거. 그래서 요 정도 지금 봐놓으면 요 자체를 물을 때 그런 묻는 게 나온다. 완화될 수 있는 게 아닌 거 골라봐라. 그러면 아마 답이 찾아질 수 있어요. 요게 바로 그 얘기. 도시지역 외 지정하는 경우 지구단위 계획구역에서는 지구단위 계획 정할 때 당해 용도지역 여기에 계획관리지역 개발진흥지구에 적용되는 건폐율은 얼마까지? 150, 용적률은 200% 범위 안에서 지구단위 계획 정할 때 완화할 수 있다. 강화가 아니에요. 완화한다. 1.5배 2배란 얘기예요. 이건 지구단위 풀릴 때 3년 하고 3년 되는 날의 다음 날 효력을 잃는다. 그 사실을 고시해주고 그것만 알면 돼요. 3년 다음 날 이런 것들 가지고는 개발행위 허가 있잖아요. 녹관자 딱 나오잖아요. 자, 원래는 건축물 건축, 공작물 설치 허가 받으라고. 그 다음에 바로 녹관자 안에서 물건을 몇 월 이상 적치하는 것. 자기 집 마당 울타리가 아닌 곳에다가 마당에 쌓는 거예요. 뭐라 할 수 없죠. 토지의 형질의 변경, 그러죠? 절토, 성토, 정지, 포장, 공유수면 매립, 흙이나 모래, 자갈 등의 토속 채취. 그런데 형질 변경 목적으로 하는 토속 채취는 허가 안 받죠? 형질 변경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토속 채취 행위할 때는 허가를 받아야 되고, 그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일정한 토지 분할. 근데 이런 행위라도 꼭 주의할 점. 요 사업에 의하는 경우에는 따로 허가 받으면 안 되지. 요 사업에 의하지 않고 이런 행위할 때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시 등 시장으로 허가 받는 게 바로 요 내용. 허가 안 받는 것 중에 도시지역, 지구단위 안에서 무게가, 자 보세요. 요거잖아요, 요거. 공작물 설치죠.
공작물 설치를 도시지역이나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 몇 톤이야? 50톤, 부피도 50, 면적도 50제곱미터 이하 설치는 허가를 안 받는다. 도시지역 외에서는 얼마? 150, 150, 150 이하는 허가 안 받고도 설치할 수 있다. 자, 형질 변경할 때 깊이 높이 몇 cm 이내로? 50cm 이내로 절터 성토 정지 허가 안 받는데 포장은 허가를 받아야 되고, 토속 채취 중요한 몇 가지만 해요. 도시지역 안에 토속 채취 면적, 부피, 세제곱 이하는 허가 안 받고 채취할 수 있다. 도시 외로 가면 몇 배? 그래서 이하는 허가 안 받고 채취하고, 농업용 비닐이 하우스 허가 안 받죠. 육상, 의류, 양식장 시설 설치할 때 허가를 받고, 그 정도만 알면 된다. 이런 개발행위 허가 신청하면 며칠 내 허가 불가 처분해야 될까요? 며칠 내? 15일 내 허가 불가 처분한다. 허가를 할 때 조건부로 허가할 수 있죠. 그 조건부 허가를 할 때 그 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받는 돈을 아직도 이행강제금 이런 말 나오면 우리 이번 주에 시험 보는 거 맞죠? 그렇게 평화롭지요? 이행보증금, 사고 쳤을 때 돈 부과하는 게 이행강제금, 사고 칠 수도 있기 때문에 사고 치지 말라고 받는 돈이 이행보증금, 예치사유, 그죠? 근데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은 예치하지 않는다. 뭐 그래서 이행보증 다섯 가지. 기반시설 설치하세요. 붕괴, 손괴 안 되도록 하세요. 발파로나 낙성먼지가 없도록 하시고, 토속 운반 차량 통행으로 환경에 오염되지 않도록 비탈면 깎아내면 조경하세요 하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 돈 언제 돌려줘요? 준공검사 받고 지체없이 돌려주잖아요. 개발행위 허가 받을 때 준공검사 안 받는 거 있지요. 물건 샀는 거, 또 토지 분할 준공검사 안 받아요? 딴 건 준공검사 받아야지. 요게 바로 개발행위 허가 제한하는 거잖아요. 자, 제한 사유가 원래 몇 가지? 그래서 1번, 2번에 연장 안 되니까 몇 년만. 요게 녹지지역, 계획관리지역으로서 수목이, 조수류, 우량농지 등 중에 하나에 보존할 필요가 있는 곳. 개발행위로 환경, 경관, 미관, 문화재, 오염손상. 그래서 문화재, 오염손상, 환경, 경관, 미관, 문화재 이런 거 나오면 연장 안 됩니다. 몇 년만? 3년만. 이때 중앙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쳐서 제한하면 돼요. 세 번째가 지문 긴 거, 도시군 기본계획, 도시군관리계획 짜고 있다. 네 번째 게 지구단위계획구역, 다섯 번째 게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된 곳에서는 연장까지 해서 몇 년? 5년간 제한하는데 연장할 때는 심의 안 거쳐도 되고. 매수 청구. 여기 지금 보면 핵심이 논점을 잘 잡는 사람들이 객관식 잘해요. 그 많은 문장을 외우려고 안 해요. 이 문장에 보세요. 그 토지에 매수를 청구할 수 있대요. 사달라고 그러죠? 매수 청구할 때 보세요. 시설에 대한 도시군관리계 결정 고시 몇 년 내? 도로부지, 공원부지 결정해놓고 10년이 가도록 사업을 안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가로 건너뛰고 그 시설 부지로 되어 있는 토지는 지목이 대인 토지 소유자는 그러죠? 매수 청구할 수 있다. 이때 10년 가도록 안 한다는 말의 의미는 가로 속에 보세요. 실식의 인가나 그에 상당한 절차가 진행된 경우는 제외. 포함한다 그러면 안 되지. 9년째 실식의 인가를 받았어요. 그리고 잠시 숨 고른다고 10년 넘도록 사업 안 하고 있지. 매수 청구할 수 있나요? 안 돼요. 실식의 인가 이런 절차도 없었어야 돼. 그 다음에 지목이 대인 토지라는 이 문장 소개가 학생들 헷갈린 거. 그 땅에 정착물, 공작물, 건물이 있다. 걔는 매수 청구 대상이 돼야 안 돼요. 걔 뭐 안 사면 그럼 어떻게 해요? 도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죠? 자, 그러면 토지 소유자들이 매수 청구하는 거 아니요? 누구 찾아가서? 특별시장, 광역시장 등등 시장 운수 아니요? 반드시 그런 건 아니죠. 사업 시행자가 따로 정해져 있다든가 설치할 의무자가 따로 있으면 그자한테 가지만 원래는 얘들. 이 시장 운수가 매수 의무자일 때만 채권 발행할 수 있죠. 남은 얘들은 채권 발행하면 안 되지. 자, 매수 청구 들어가면 6개월 내 매수부 통보하고요.
사기로 통보하면 몇 년 내 사고? 2년 내. 그러죠? 매수하라. 그 다음에 매수 청구 들어갔을 때 6개월 내 매수업을 통보하고 사기로 쓰면 사야 된다. 그게 그렇지. 안 산다라고 해버리면 3층이야. 단독주택. 1종, 2종 건생 건물 지을 수 있는 거예요. 2종 건생 건물은 지을 수 있지만 그중에 단란주점, 안마시설, 노래연습, 다중생활시설은 제외되지만 그런 건 되고요. 그 다음에 매수하기로 했을 때 매수 절차에 관한 적용하는 법. 매수 가격 평가하는 법은 무슨 법으로? 이 법에 따라서 가는 거예요. 이 법에 따른 평가했더니 이렇게 나와서 1억. 매수면 현금 주는 게 원칙이요. 현금 채권 골라 줄 수 이러면 안 돼. 현금 주는 게 원칙. 예외적으로 아까 얘기한 요 지자체 요 아까 썼잖아요. 걔아들일 때는 뭘 발행할 수 있고? 채권. 자, 채권 발행 절차에 대해서는 무슨 법 적용? 지방재정법. 채권의 이율이나 상환기간은 조례 적용하고, 이 채권 상환기간은 최대 몇 년? 10년 이내에서 조례를 정하면 되니까 3년짜리 발행할 수 있나요? 오케이? 5년부터 10년짜리도 있었죠? 공법에 무슨 채권? 도시개발 채권. 도시개발 채권. 그건 누가 발행하고? 그 시도지사가 발행, 행안부 장관 승인, 무기명, 며느리색 간거. 그렇지요. 이제는 뭐 질문 스위치 누르면 바바박 나와야지. 형광등처럼 나오면 안 되고. 이 끄딱 끄딱잖아요. 그 다음, 요 52번이 고역이에요. 지방재정법 채권. 매수 가격, 매수 절차가 공시법이고요. 채권 발행 절차는 지방법. 지방재정법 채권의 이율이나 상환기간은 조례. 공법 그 양많은 걸 200지문으로 설명하려면 얼마나 바쁘겠어요, 저 마음은. 그래서 마음은 전에도 입은 하나밖에 없고 말은 3가지 해야 되고. 그래서 말 빠르다 그러면 안 돼요, 오늘은. 오늘은 안 빠르면 그것은 오히려 총으로 맞아 죽어야 돼요. 그 다음에 요 개발밀도관리구역 있지요. 요거하고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중복될 수 있나요? 지정권자는 다 똑같죠. 자, 특별시부터 일반 시장운수는 요 놈을 지정할 때는 딸랑 심의 거치고,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주민들의 의견 듣고 심의 거치고, 요거는 도로 상하수도 학교의 용량이 부족한 곳이에요. 시설을 설치 곤란한 곳을 대상으로. 원래는 건폐율과 용적률 둘 다 강화하려고 만들었어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지정됐을 때 용적률 얼마까지? 50%까지만 강화하고 건폐율은 확정이 아직 안 됐고.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바로 요런데요. 개발행위 허가 건수가 전전년도 허가 건수보다 얼마 이상 늘었다고. 개발행위 허가 건수가 늘었다. 인구가 20% 이상 늘었다. 그 다음에 법령이 바뀌어서 규제가 풀렸다. 용도가 바뀌어서 규제가 풀려버렸다. 그럼 반사적으로 땅값이 엄청 뛰니까 그 이익의 일부를 회수하는 게 바로 기반시설 부담구역. 주민들의 의견 듣고 심의 거쳐요. 개발밀도관리구역 외의 지역을 대상으로 최소 면적 얼마 이상으로 해야 되고요? 10만이라고 툭 털려도 던져버리는 거야. 이거 10만 이상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거 지정하고 요 지정하고 몇 년 내 설치 계획 짜야 돼요. 1년 내 안 짜면 1년 된 날의 다음 날 다 풀린다는 거. 기반시설 부담구역 묶이면 요거 지정했어요. 200제곱미터 초과하는 신축 정축하는 사람들한테 돈 내게 하는 거예요. 500만 원 부과한다. 건축허가 떨어지고 2달 내 부과할 거예요. 날라왔다. 언제 내면 될까요? 다 짓고 사용 승인 신청 시 내면 돼요. 자, 현금 대신 물납을 할 수도 있고. 이따 이제 여러 번 나왔는데 여기 꼭 주의할 질문 하나 있어가지고 연기를 좀 해달라. 분할해서 내게 해달라 할 때 1년, 2년 나오거든요. 그거 이따 이제 다 끝나고 프린트 하나 준 거 있죠? 그거 이따 설명할 때 그때 또 보고. 단계별 집행계획은 시설이 결정되고 몇 년 내에 짜야 된다고. 이거 수립합니다. 여기
도시군 관리계획을 위반한 자가 짭니다. 그러죠? 그리고 단계별 집행계획 짤 때 1단계, 2단계 나누신다고. 공사가 3년 내 하면 1단계, 3년 뒤에 하면 2단계. 매년 2단계 집행계획 검토해서 3년 내 할 거 있으면 1단계, 1단계로 보낸다는 거 알아놓고요. 우리 시설 사업을 행정청만 할 수 있다 그러면 안 되는 거 알죠, 이제? 행정청이 아닌 자도 사업 시행할 수 있다. 여기 그게 있나 모르겠네. 그렇지, 여기 있긴 있네. 행정청이 아닌 자도 할 수 있다는 거. 이때 행정청인 시행자야 별 문제 없는데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 얘들이 타인투지 출입할 땐 출입에 허가 받는 거. 얘들 허가 안 받아도 돼요? 행정청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조사청량 들어간다. 7일 전 통지해야 하네요. 그럼 다 해야지. 누가 하더라도 통지해야 돼요. 정표 휴대 제시하고 출입할 때 허가 받아, 동의 받아 안 받아요? 그건 필요 없다는 거 이제 알잖아요. 그러죠? 가서 청량을 하다가 장애물 날려야 되겠다. 일시적으로 사용해야 되겠다. 그러면 동의 없고 3일 전 통지하고 그러죠? 나머지야 뭐 딱 보면 압니다. 7일 전. 이게 공동구 있죠, 공동구. 이놈의 공동구를 제가 기출문제 보니까 이거 내면 안 되는데 말도 안 되게 계속 연달아 나오는데 요거 오늘 아까 그 프린트에다가 싹 정리를 해놨어요. 그래서 이제 이따 마지막으로 할 거예요. 다시. 공동구가 뭔지는 안 알죠? 맨홀 뚜껑 열면 지하 터널 있잖아요. 걔들 말하는 거예요. 거기다 가스관 넣고 통신 케이블 넣고 그 다음에 한전 고압 케이블 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게 지하 매설물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때 정비구역이나 개발구역 있죠. 얘 사업을 할 때 얼마 초과하는 200만 제곱미터 초과하는 이 사업을 할 때 그 사업 시행자가 뭘 설치하라고? 설치해야 되거든요. 200만 초과하는 왜 신도시 만드는데 지하 공동구에다 넣어야지 전부터 설치하지 말란 얘기예요. 눈이 졸린다. 화목금이요? 화목금. 당일 빼고 당일 빼면 화목금 남았다고. 화수목금이네. 내가 정신이 없네. 수요일날 강의 없는 날이라 그날 내 머릿속에 없어 나는. 수요일날 미쿡 가는 날이라. 그렇구나. 그 머릿속에 없네 이게. 왜요? 여러분도 시험 끝나고 갈 거 아니에요? 유럽으로 갈 거 아니에요? 그리스 산토리니 쫙 해가지고 배 타고 쫙 해가지고 그죠? 왜 그렇게 가는 거? 안 됐어 얘야? 그거 뭐 인생 사는 게 뭐 있어요? 시험 고생했는데 식구들한테 나 갈란다. 요새 싸고만 갔다 오면 되지. 200이면 되는데 안 그래요? 깔끔 갔다 오세요. 당일날 발표는 한 달 뒤에 나는데 답 나오잖아요. 내가 딱 한 두 개 모자라도 됐다고 그래요. 한 달 뒤에 발표 나잖아요. 식구들은 몰라 그런 걸. 한 달 뒤에는 잊어먹어버려. 집 식구가 시험 본 사실을. 한 달 뒤에 누가 또 물어보면 그때 1차만 됐네 이렇게 얘기해도 돼요. 그거 다 넘어가. 1차 됐다고. 그래 내년에 1, 2차 같이 하면 되잖아요. 너는 왜 5일 시험장 가냐? 왜 5일 가냐 그러면 2차 하는데 중개사법에서 민법도 나오고 하니까 그래서 1차도 들으라 한다네 학원에서 이렇게 하면 돼요. 1차 된 사람은 학원에서 뭐 다 들어도 돈 안 받는다고 그래서 그래 나가는 거야. 민법이 중요하니까 그렇게 얘기하면 돼요. 아무도 몰라 그래. 식구들은 관심 없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다 합격하면 돼요. 일단 다 댕겨오세요. 자, 200만 초과하는 개발사업, 정비사업, 택지개발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럴 때 사업 시행자가 뭘 설치하라? 공동구. 그 사업 하는 애들이 설치하는 거예요. 관리자는 서울시에서 해요. 그러면 공동구 설치했으면 한전에 전화 케이블 넣겠죠. 통신공사 케이블 넣지. 가스공사 가스가 넣겠지. 설치비를 얘들 가스공사 애들이 같이 돈을 내야 돼요. 그래서 점용할 때 점용료를 안 받아. 설치비를 안 냈잖아요. 집어넣으려면 점용료를 받아야 돼요. 돈 내야 돼요. 이따가 얘기 자세히 할 거예요. 200만이에요. 그 다음에 요거 60번에 이게 잘 보세요. 국가 지자체 있죠? 기타 일정한 공공기관이라 됐지. 그 중에 이제 LH공사하고 지방공사 있죠?
얘들 왜의 자요? 에? 자가시설사업 시행자로 될 때는 자 국가 땅을 제외한 그죠? 토지 면적 얼마 이상 소유하고 총수의 자 2분의 1 이상 동의였는데 그래서 시험 낼 때 LH 공사 있지요? 요거 지방공사가 시행자로 될 때 3분의 2 소유하고 총수 2분의 1 동의하다고 시험 냅니다. 아닌가 알죠 확실히? 이런 거 필요가 없어요. 이때 얘들이 국가기관 등이 아닌 애들이 시행자로 지정받을 때는 3분의 2 소유할 때 국가 땅을 포함한 제외한 국공유 제외한 땅의 3분의 2만 가지면 되지 뭘 국가 땅까지 살 필요가 뭐가 있어. 그러죠? 여기 제외한이요? 제외. 그 다음에 요거 수용. 여러분 저 시설 사업을 할 때 시행자가 강제 수용할 수 있잖아요. 수용할 때 국토법에 정한 바가 없으면 무슨 법 적용? 공치법. 그럴 때 공치법상 사업 인정을 따로 얻을까 안 얻을까? 안 얻. 사업 인정 고시가 있었던 것으로 본다 할 때 요거는 사업 인정 얻으라는 것은 공치법 내용이라니까. 그런데 국토계획법에서는 실시계획 있지 어디 가서 실시계획 고시하는 경우에는 공치법에 의한 사업 인정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본다. 실시계획 인가고시예요. 그러면 국토계획법에서는 시설사업 시행자가 실시계획 만들어서 인가받을 놈들이 인가받아서 고시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공치법상 사업인정을 따로 안 얻어도 그때부터 자유롭게 수용할 수 있다. 사업인정 얻어야 된다 그러면 안 되고요. 그러니까 요걸 뭘로 바꿔서 시험을 낼까?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 고시가 되면 공치법상 사업인정 고시가 있으면 본다 이렇게 낸단 말이에요.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했을 때는 수용하면 안 되지. 수용 사업 시행하기 위한 실시계획 인가고시 떨어지면 공치법상 사업인정고시가 성수로 본다. 개발법에서는 수용대상 토지 세부 목록 고시하면 사업인정 받은 것으로 본다. 이거는 실시계획 인가요? 그거는 시험에 너무너무 자주 나오는 거다. 요놈이 아까 그거. 자, 여기서부터는 도시개발법이요. 60개, 12문제. 자, 여기서부터는 6문제, 30개 나오겠죠. 30개 나와요, 30개. 개발구역을 지정할 때 보세요. 개발구역 지정이죠, 지금. 시도지사. 50만 이상. 자, 얘들이 지정. 자, 그러면 시장, 군수, 구청장 지정해요, 못해요? 못하니까 지정해달라고 요청하죠. 누구한테 가서? 그럼 이렇게 봐봐봐요. 시도지사지. 요청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국토교통부 장관도 지정할 수 있어 없어요? 몇 가지 사요? 그렇지. 국가가 사업을 직접 한다든가 관계 중앙행정기관 부처장이 요청하거나 일정한 공공기관 정부 출연기관 장이 면적 얼마 이상 직접 제한하거나 시도 대도시 협의 안 돼 박 터지거나 천재지변 있을 때 그 중에 하나가 이 지문 보세요. 대통령령으로 저는 공공기관 얘가 이제 정부 출연기관 장 나오죠. LH 공사를 넣는 거예요. 자꾸 걔들이 면적 얼마 이상 30만 이상으로 국가계획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개발구역 지정해달라고 제안할 때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지정할 수도 그 5개 중에 하나를 뽑아놓은 거예요. 그 중에 나머지 4개는 아까 얘기한 거 그놈 알겠죠? 30만 이상이요. 그러면 뒤집어서 감히 이 사람 찾아와서 뭐 하는 게 지금 제안할 때 지방공사는 제안할 수 있나요? 택도 없지. 시장군수가 제안한다 그래도 틀리잖아요. 시장군수는 도지사한테 요청하면 되지. 그 다음에 개발구역 지정 대상 면적이 있지요. 자연녹지 얼마 이상? 제가 잘못했어요. 순서대로 할게요. 도시지역에서 주거지역, 상업지역은 만, 공업지역 3만, 자연생산녹지 만, 도시지역 바깥은 30만 이상, 취계지 예외로
취락지구, 개발지능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국가 균형 발전하기 위해 지정할 때는 면적관계 없다 하는 것. 국가하고 보세요. 지방자치단체는 시장운수 구청장에게 제한을 할 이유가 있을까 없을까? 제한 말이 안 되잖아요. 누구한테 간다는 거예요? 시장운수 구청장한테 가서, 국가가 가서, 지자체가 가서 제한을 해요? 뭐 들라고? 직접 지정하는데. 그러거나 시군구에서 요청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한하면 안 되지, 쟤들은. 그 다음에 조합원, 보세요. 국가, 지자체, 조합을 제외한 나머지 누가? 시행자들이 누구 찾아가서? 지정권자가 아니라니까요. 시군구 가서 뭐 한다고? 왜 조합은 제한할 수가 없다 그랬어요? 탄생도 안 했는데 뭘 제한을 하냐고. 그러죠? 국가나 지자체는 제한할 이유가 없어, 전혀. 지가 직접 지정하거나 시군구조차도 시도에 가서 지정해달라고 요청하잖아요. 아까 시군구는 시도에 가서 요청한다며요. 근데 뭐 들라고 시군구는 시군구한테 가서 시군구가 제한을 하냐고. 그래서 국가나 지자체하고 조합을 뺀 나머지 시행자들은 누구 찾아가서? 시군구에 가서 지정해달라고 제한, 그러면 요청 따라 지정하면 되거든요. 이럴 때 시행자가 제한하잖아요. 소유자 등의 민간 시행자가 제한할 때는 동의 얻어야 되죠. 토지 면적 얼마? 3분의 2 이상. 소유자 총수에 면적의 3분의 2만 나오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면적의 3분의 2만 나옵니다. 여기 있네, 여기. 자, 토지 소유자나 민간법인 등의 기타 민간 시행자가 주어가 나왔죠. 지정을 뭐 할 때, 제한할 때는 대상구의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 소유자 동의하더라. 총수 2분의 1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면적의 3분의 2. 개발구역을 보세요. 분할을 하거나 결합하여 지정할 수 있는 거 나오면 그거야 뭐? 분할해서 구역을 A구역, B구역 지정할 때는 면적 만 이상은 돼야 돼요. 그렇지. 개발구역이 지정곳이 되면 그 동네가 도시지역이 아니면 뭘로? 도시지역으로. 그러죠? 동시에 뭘로?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의제가 되는데, 다만 여기 국토법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된 곳, 이 중에 포괄적 지구단위가 아니고 왜 도시적 바깥에 지구단위 지정하는 경우 있잖아요. 그런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한 곳이나, 자, 요거 취락지구로 지정된 지역인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도시적으로 지구단위로 지정된다고 안 된다고? 안 돼. 취락지구가 지정된 곳을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해봐야 도시적으로 지구단위계획구역 안 됩니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바다 매립할 때 취락지구로 지정된 곳에서는 도시개발구역 지정했더라도 도시적으로 이러면 안 돼요. 이유 다 설명해 줬는데, 개발구역 안에서 보세요. 요거 하고요 똑같아요. 개발구역, 정비구역 지정되면 똑같아요. 건축물 건축 등 띠리리리 해서 중무게 벌채 식재 허가 받잖아요. 차이가, 개발구역은 대수선조차 허가 받지만 정비구역은 대수선만 빠졌다. 나머지 다 똑같아요. 자, 허가를 받지만 관상용 중목의 임시식재 허가 안 받죠. 경작지 안에서 할 때는 허가를 받고, 뭐 그런 거 뭐 엄청 중요한 거 나옵니다. 원칙적으로 개발구역이 지정됐죠. 그로부터 몇 년? 3년 된 날까지 실시계획에 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면 3년 된 날의 다음 날에 개발구역 풀려버리죠. 이건 뭔 얘기냐면은 워낙이 개발계획을 먼저 짜고 개발구역을 지정하잖아요. 그리고 구역 지정하면 지정권자가 시행자를 정해주면 이 시행자가 뭘 만들고? 실시계획 만들어서 인가를 받잖아요. 누구한테 가서? 개발법은 다 지정권자라니까요. 자, 인가 받아서 공사 들어가잖아요. 이때 구역 지정하고 몇 년 내?
3년 된 날까지 실식에 인가 신청 안 하면 3년 된 날의 다음 날. 그런데 구역을 먼저 묶고 나중에 개발계획 짤 수도 있지요. 어떤 경우냐? 자연녹지, 생산녹지, 도시지역, 외지역, 그 다음에 국가균형 발전을 위해서 지정하는 곳하고 전체 면적의 주거, 상업, 공업지역 땅이 100분의 70%, 30% 이하일 때, 70% 이상의 녹지지역일 때 그때는 먼저 지정하고 나중에 짤 수도 있다. 그때 몇 년 내 수립 오셔야 돼 또? 2년 안 하면 다음날 풀려버리는 거야. 2년 내 수립 오셔랬더라도 3년. 그러니까 실시계획 인가고시 나오면 다 3년이에요. 나중에 개발계획 수립고시 하라 그러면 2년 되는 날의 다음. 이거 확실히 알죠 진짜? 속을 알 수가 없어서 무슨 특수약품을 만들게 되는데 먹으면 모르고도 아는 체 한 사람 얼굴 펄해지고 모르고 있는 사람도 펄해지고 진짜 아는 사람은 얼굴이 혈색 그대로 유지하고 많이 알수록 애기 피부로 돌아가는 그런 약이 있으면 그죠? 나는 이러고 있지 않죠. 노벨상부터 받고 일단 또 이 나라를 벗어나서 실시계획 인가 신청하세요. 그런 말로 하면 3년 나오면 돼요. 나중에 개발계획 수립고시 하세요. 그러면 2년 되는 날의 다음 날. 이렇게 해서 개발구역에서 풀리면 옛날 용도로 환원되고 지구단위 없어지죠? 없어진다니까요. 아무 짓 안 했으니까. 근데 공사 완료됐다. 공사 완료 환지처분 공고일에 다음 날 풀리죠? 그렇게 해서 풀릴 때는 옛날로 돌아가요? 그럼 돌아갈 땅이 없지. 에이, 이거는 아까 다 얘기한 거. 이것도 그렇고. 자, 여기 지금 개발 계획을 짜잖아요, 우리. 요 개발 계획 짤 때, 이때 이제 색깔을 좀 다른 걸, 이때 쓰려고 비장에 이걸 내껴놨는데, 이 개발 계획은 지정권자가 짜는 거죠. 지정권자 짭니다. 도시군 기본 계획이나 광역 도시계획에 부합되게. 자, 여기 나오는 거예요. 환지 방식으로 짠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럴 때는 토지 면적 얼마 동의? 3분의 2 세입자의. 세입자가 아니고 내가 잘 머릿속에 정비법도 들어가 있어 지금. 마음은 급하고 막 세입자가 나오고 난리 났어요. 내가 세입자 얘기해도 여러분 대답 제대로 하잖아요. 세입자 하면 막 2분의 1 얘기하고 막. 자, 토지 면적의 3분의 2 소유자 총수 동의 얻어야 개발계획 짤 수 있다. 무슨 방식으로 할 때? 그런데 국가나 지자체가 직접 할 때는 환지 방식으로 하더라도 동의 안 받아도 된다. 이 얘기가 바로 정말 중요한 얘기예요. 그 다음에 바로 자, 여기 또 하나. 요 개발계획의 내용이죠, 내용. 이 내용에는 지구단위계획 포함될까 안 될까요? 지구단위계획 어디 들어가고? 자, 개발계획 내용 중에 네 마리는 구역 지정하고 나중에 차근차근 넣어도 된다는 거 있었잖아요. 개발구역 밖의 지역에 기반시설 설치하는 비용, 그 다음에 이놈 수용, 사용 대상, 수용 대상에 땅이나 건축물, 거기에 정착한 물건, 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나 수용 대상에 광업권이 있다, 어업권, 물에 사용한 권리 있다면 그 세부 목록에 대한 사항은 구역 지정한 후에 나중에 포함시킬 수 있다. 이렇게 요 질문 여기 자주 나오거든. 그 다음 두 개 또 있죠. 임대주택 순환개발, 임대주택 건설 등의 세입자 주거생활 안정대책하고 순환 방식으로 할 때 어떤 식으로 하는지 순환개발하는 것. 그래서 그 네 가지는 구역 지정하고 나중에 넣을 수 있다. 이제 그것들이 이제 대화가 돼야 시험장 가도 된다는 거. 자, 여기서 원래 우리 실시계획 인가받아 사업을 할 때 몇 가지 방식? 수용 및 사용 방식, 환지 방식, 혼용 방식이잖아요. 수용, 사용, 환지 방식으로 할 때는 이 시행자 중에 소유자나 조합을 우선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얘들을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데 얘들이 개발계획 수립고시 후 몇 년 내 지정신청 안 올라오면 딴 놈 정한다고. 자, 1년이 가도록 지정신청 안 올라오거나 위법 부당하면 지자체 등을 정해서 시행케 할 수도 있고, 자, 정상적으로 지정신청 와서 지정해줬지. 얘들이 지정해주고 구역 지정 후 몇 년 내 실시계 인가 신청 안 하면 바꿔버려. 변경하는 것은 자, 실시계 인가 신청하지 않는다. 몇 년? 실시계 인가 받고 사업에 착수 안 한다 그러면 2년. 부도파서 나도 모르게 다리 올라가요. 이건 어쩔 수 없어요. 의도 한 바 없어요. 절대로. 그래도 두 번만 떨려, 두 번. 그 다음 지정 취소.
이런 사유가 있으면 바꿔버리는 거잖아요. 변경 사유 그러면 꼭 이걸 묻는다는 거 아는 사람은 절대 안 틀리거든. 변경? 무슨 법이야? 틀린 거예요, 그거는. 자, 한번 볼게요. 개발구역의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사업 시행하려면 소유자 조합을 시행자 지정하지만 소유자 조합이 개발계획 수립 것이오. 자, 1년 내 어차피 이 지문이 뜨면 얘밖에 안 나오거든요. 얘를 틀리게 한다니까 1년 내 시행자 지정을 신청하지 않는 경우나 신청된 내용이 위법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지자체 LH공사 등을 시행자로 정해서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소유자 조합을 우선으로 정해주고 싶은데 지정 신청 안 올라오잖아요. 이 지문 동령할 때 3주차 나왔는데 3주차에 이어서 뭘 틀리게 했을까요? 그런 것까지 기억나야 돼. 1년이 아니라 개발계획을 수립 고시한 날부터 1년인데 구역 지정일로부터 1년이라고 바꿔가지고 아무도 못 풀게 만들어 놓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실제 시험은 이걸 바꾸지는 않아요. 요 1년 이내 이거 바꿀 수 있어요. 근데 그 장담도 못하는 게 옛날 기출문제 얘기해 볼까요? 아까 구역 지정하고 3년 내 실시계 인가받지 않으면 3년 된 날 다음날 풀려버리죠? 틀렸잖아요. 틀렸다고. 그거 시험에 나온 거예요. 3년 된 날까지 실시계 인가 신청 안 하면인데 인가받지 않으면으로 바꿔서 내는 이 숭악한 문제도 있다 이 말이에요. 인가 신청하지 않으면 1년 떠서 연필 필요 없다니까. 인가 신청 안 하면요. 아니 그거는 이번 시험에 안 나와요. 그 지문은. 예를 들어서 그런 걸 알고 있으면 집중이 더 높아진다니까. 자, 이때 소유자 조합을 환지 방식으로 할 때 우선으로 정해줘야 돼요. 근데 걔들이 개발계획 수립 고시 후 몇 년이 가도록? 1년이 가도록 지정 신청 안 올라오거나 위법 부당하게 올라오면 지정권자가 딴 놈을 정해서 시행케 할 수도 있다. 고집 안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다음에 이제 변경 나오겠지. 지정권자는 요거. 지정권자는 제가 만약에 수험생이면 항상 그렇게 표시할 거거든요. 항상 주술관계는 신경 써야 되거든. 행정주체가 제일 중요하니까. 지정권자는 실시계획에 인가받고 몇 년 내 사업에 뭐하지 않으면 시행자를 딴 놈으로 변경. 핵심 포인트가 바로 이렇게 공부하는 거예요. 문장 전체 줄치는 건 절대 아니거든요. 그 시행자 누가 바꾸냐? 자정 당연히 지정권자가. 자, 그러면 실시계 인가를 받았잖아요. 건축허가 해줬잖아요. 그리고 몇 년 내에 사업 착수 안 한다고? 변경할 수 있다 그러면 O지. 1년으로 턱, 3년으로 턱, X. 그러죠? 그럼 제일 중요한 조합 나왔네. 조합 설립할 때 소유자 몇 명 이상? 7명이죠. 재개발 재건축은 5명. 자, 뭘 작성해서? 누구에게 가서? 설립인가 받는다. 시군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이때 설립인가 신청할 때 토지 면적의 동의 얼마? 토지 면적의. 조합 만들려면 동의 얻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에이. 답을 펼쳐놓고 해야지. 조합 설립인가 신청하려면 해당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면적이 얼마? 3분의 3. 소유자와 소유자 총수의 자, 이런 거. 그러죠? 면적의 3분의 2. 총수의 2분의 1. 이럴 때 전체 면적의 3분의 2 들어갈 때 국공유지 포함할까 제외할까? 포함해요. 그거 있잖아요. 그거 김씨, 이씨, 박씨, 최씨, 엄상궁 국토교통부 서울시 땅 포함해야 돼요. 포함한 전체 면적의 3분의 2 총수 2분의 1. 이때 동의 안 한 사람들은 조합은 될까 안 될까요? 당연 조합은요. 지상권자도 조합은 돼요? 왜 안 되는데요? 토지 소유자라니까. 토지 등이 아니라니까. 토지 소유자. 그 다음에 우리 개발계획 수립 기준 국토교통부 장관. 그런데 애제가나면 지자체에서 짜면 국토교통부인데 조합 정관 있죠. 작성에 관한 세부적 기준은 시도 조례로 정한다는 거예요. 잡다한 건 다 아니까. 대의원회고 임원회 결격 사유 이런 것들은 지금 할 그런 건 기본적으로 다 알아야 될 것은 너무 많으니까 뺐고 환지 방식 나오죠. 이 문장을 딱 집어넣고 나라도 이거 딱 비워놓고 있잖아요. 딱 기억. 그다음에 여기 딱 빈칸에 들어갈 거 뭐냐? 1, 2, 3, 4, 5 이렇게 개론 및 공법 영역 관계없이 내잖아요. 대지로서 효용을 정진하고
공공시설의 정비를 위해서 토지를 교환 분합이란 말 나오죠. 잘라내고 큰 건 작은 건 붙이고 서로 바꿔준다는 거예요. 구획 지목 형질 변경은 관리지역, 농림지역 밀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공공시설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 무슨 방식? 그러면 수용 사용 방식은 뭐라고 할까요? 택지를 집단적으로 조성 공급할 때 수용 사용 방식, 둘이 섞어서 할 때 혼용 방식. 이거. 이 개발 사업을 할 때 수용할 수 있잖아요. 도시개발법하고 공치법 충돌하면 어디가 우선할까요? 공법이 항상 우선한다니까. 이럴 때도 공치법상 사업인정을 따로 안 받아도 된다. 이 법에 따른 자 공치법 준용할 때 수용 사용 대상되는 토지에 그러니까 어디부터 어디 땅이 수용 대상인지 세부적인 목록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지목, 지번, 면적, 소유자 누군지 자세한 목록을 작성해서 이 땅이 수용 대상이라고 고시 딱 하는 순간 공치법상 사업인정 절차를 거친 것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그때 가격으로 자유롭게 수용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수용권 행사하는 시기란 얘기예요. 여기서는 틀리게 하는 게 뭐냐? 실시계 고시라고 하겠지. 그놈은 국토법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눈빛이 갑작스럽게 또 앞 사람들이 또 너 지금 딴 생각한 거 아니지? 살짝 했지? 같이 했잖아. 내가 봤어 둘이 딴 생각한 거. 그러니까 네가 총대 매야 그 이모님이 피해 나간다. 항상 이쪽만 계속 중간 이쪽만 보다가 갑자기 앞장 사람 보니까 딴 생각하고 얘는 피할 수도 없어. 항상 있으니까 딴짓도 못하고 이쪽이 갑자기 쓰니까 의심스럽네. 총각 둘이 딴짓 안 하고 있지? 놀라지 말고. 자, 시험에 수용이라는 그 지문은 국토계획법에서 시설사업이 있지요. 아니면 이거거든. 딴 데 안 나와요. 그럴 때 국토계획법에서는 실시계 인가고시가 있으면 공치법에 따른 사업인정 절차를 거친 것으로 본다 해서 그때부터 굳이 협의 매입 안 하고 수용해도 된다는 얘기고, 얘는 실시계 인가라고 들어가 버리면 실시계 인가면 이 뒤에잖아요. 땅값 너무 뛰어가지고 수용할 때 보상은 못 줘. 그래서 구역 지정할 때 수용 대상 토지가 어디서 어디까지인지 세부 목록 고시해버린다니까. 그걸 그때부터 마음대로 수용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수용 시기를 앞당긴다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개발 사업을 할 때는요, 수용 대상 토지가 어떤 땅인지 세부적인 목록 작성해서 고시해버리면 그때부터 협의 매입 안 해도 돼. 그 땅들을 강제 수용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여기 실시계 인가가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얘기예요 이거는. 그 다음에 요거 하나 봐요. 자, 주어를 보세요. 누구? 시행자는 뭘 발행하고? 토지상환채권 발행하잖아요. 제일 중요한 표현이라니까요. 지정권자가 발행하는 거 아니잖아요. 자, 사업 시행자는 소유자가 뭐하면? 자, 여기서 하나 보세요. 토지 등의 매수대금의 전부요 일부요? 전부 또는 일부라고 내버리면 안 된다니까 이거는. 자, 이렇게 되는 거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땅 주인 얘가 있잖아요. 자, 수용 사용 방식으로 사업 시행할 때 LH공사가 돈 주고 땅 사잖아요. 얘가 뭐라고 하냐? 내가 땅 가진 게 많으니까 일부만 현금 받고 일부 안 받을 테니 조성된 땅이나 건물로 돌려주면 안 될까요? 이게 토지상환채권이에요. 법이 이렇게 됐다니까. 토지 등의 매수되면 뭘 지급하기 위해서? 일부. 거액관식 내는 사람은 저 자체를 전부 또는 일부라고 내버린다니까. 땅 매입 대금의 일부를 지급하기 위해서 토지상환채권으로 상환할 토지건축물이 해당 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분양토지 건축물에 얼마 초과하지 않고, 자, 원형탈모는 얼마? 3분의 1 원형지. 그러니까 원형지는 3분의 1, 얘는 2분의 1.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사업 시행으로 조성된 토지 건축물을 상환하는 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그 채권의 이름이 뭐라고요? 토지상환채권. 누가 발행하고요? 시행자가. 봐요, 이렇게 문장이 다 두르잖아요. 문장을 외울 때 처음부터 다 외우는 게 아니라 논점을 잡고 중간에 끼워 넣고 중량만 딱 하면 연결한 문장이 돼버린다고. 통째로 금방 외운다니까요. 그런 식으로 하면 책도 금방 외우는데. 자, 이때 지정권자가 아닌 시행자 나오면 누구한테 승인받고? 지정권자한테 승인받죠. 발행계획 승인. 그러죠? 지정권자가 발행하는 경우도 있나요? 왜 없어요? 개발구역 지정권자 누구요? 네 누군지 아니?
그 영화 봤죠? 누군지 아니 했다가 내가 뭐들 아냐고 깔로 찔러 죽어버렸잖아요. 주인공 누구요? 그 잘생기네. 윤계상인지 걔가 머리 닦고 나와가지고 상대방 조폭이 넌 누군지 아니? 하니까 웃으면서 몰라 그런 거 찔러 죽어버렸잖아요. 아따 영화 좀 거시기 하더만. 자 다시 한번 봐봐요. 사업 시행자가 뭘 발행? 토지상환처가 누구한테 승인받아서? 그러니 그죠? 지정권자가 발행할 때는 승인받을 필요 없단 말이에요. 2분의 1 넘지 않고요. 토지상환 채권을 받고 땅 판 사람 있죠. 야가 팔았잖아 아까. 나중에 공사 끝나서 조성한 땅 받아야 되잖아. 무슨 방법으로? 수의계약이어야 되지요. 경쟁 입찰하면 안 되지. 추첨도 안 되고. 자 원형지 나오죠. 원형지. 자 봐서요. 원형지 개발자는 원형지에 대한 공사 완료 공급일부터 5년. 그러죠? 공급 계약일로부터 몇 년? 요 기간 먼저 끝나는 기간 안에는 매각할 수, 자 봐요. 원형지 개발자는 5년 내지 10년 동안 팔아먹을 수 없다. 자 계약을 했으면 그때부터 몇 년 지나 판다? 10년. 계약하고 공사 완료되면 5년 지나면 팔 수 있다 이 말이요. 거기는 못 팔아. 자 그런데 가로 속여보세요. 국가 지자체는 포함하고 제외하고 얘들은 5년 10년 못 파는 게 해당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이 문장은 금방이지 뭘. 자 원형지 개발자 선정은 무슨 방법으로? 수의계약. 그런데 거기다가 학교 캠퍼스 짓겠다, 공장 짓겠다 할 때는 경쟁 붙여줘야지. 학교 짓거나 이때 말하는 학교는 기반시설로서 초중 고등학교가 아니요. 대학 캠퍼스, 공장 등의 부지를 직접 할 때는 무슨 방법? 2회 이상 유찰되면 수의계약. 그럼 이런 문장이 중요한 포인트. 이런 걸 체크해서 하는 거지 막 자를 대고 통째로 다 줄치고 이런다면. 요게 84번이 저거잖아요 여러분. 개발구역 지정해가지고 원형지 공급했죠. 3분의 1 넘지 않게. 걔 말고 이제 정상적으로 수용 방식으로 조성한 땅이잖아요. 자, 조성된 토지 공급은 경쟁 입찰의 방법을 해야 한다. 다만 3택지 1공장은 추첨. 그러죠? 3택지 1공장 할 때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건설 용지, 그 다음에 공공택지 330 이하의 단독 주택지 공장 용지 3택지 1공장. 그럼 무슨 방법? 추첨. 그까이 뭐 환지계획구역의 평균 토지 부담률 나오죠. 50% 초과할 수 없다. 자, 토지 부담률 구하시오. 분모가 뭘로 들어가야 돼요? 전체 면적이 들어가고 분자로 가는 게, 그 다음에 공통으로 뭘 빼주고, 시행자가 가진 땅 있죠. 빼고 곱하기 100 하면 야가 뭐 55%인지 아니 45%인지 50% 나옵니다. 만약에 여기까지만 딱 해서 시험 나오면 50% 초과하는 건 답이 안 되지. 그런데 지정권자가 인정했다 그러면 60%까지 할 수도 있고, 소유자가 3분의 2 이상 동의하면 60% 초과할 수도 있다. 환지 예정지 묶여버리죠. 환지 예정지 나오면 예정받은 땅에 대한 처분권 취득하고 소유권 취득하고 물권 변동 다 틀려요. 예정지 지정하고는 소유권 변동 아무 관계 없다니까요. 예정받은 땅에 가서 미리 뭐 하게끔 사용 수익을 미리 하게 하는 거고, 나의 종전 땅은 더 이상 사용 수익할 수 없다. 환지 예정지 지정을 중간에 하면 언제까지 예정지에 가서 사용 수익을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자 보세요. 예정지 지정되면 종전 토지의 소유자 임차권자 등은 예정지 지정의 효력 발생부터, 자 환지 처분이 다음날 하면 안 됩니다. 환지 예정지나 해당 부분에 대해서 종전과 같은 내용 권리 행사할 수 있고, 종전 나의 땅은 더 이상 사용 수익할 수 없다. 다만 시행자는 채비지 용도로 이렇게 나오죠. 예정지가 지정되면 예정받은 땅에 그 도시개발 사업에 드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 사용 수익해 하거나 뭐도 할 수 있고 처분도 할 수 있지만 원래 개인들은 안 된다 이 말. 이 지문 잘 보세요. 잘 보시 찢어보세요. 이렇게 사업 시행자는 나왔죠. 지정권자에 의한 뭘 받으면, 그러면 준공검사 누가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지. 그럼 며칠 내 60일 환지 처분하라. 그러면 만약에 시행자가 곧 지정권자여, 그러면 60일 내지만은 준공검사 안 받잖아요. 공사 완료 공고일부터 60일 내. 지정권자가 시행자에는 공사 완료 공고했을 때 60일, 그때부터 60일 내에 환지 처분하라. 이 경우 환지계획에서 정해진 환지는 환지청 공고된 날의 다음 날부터 종전 토지로 보고, 환지계획에서 환지를 정하지 아니한 옛날 땅에 있던 권리는, 자, 소멸하는 거 아니야. 이제 환지처분 공고된 날이 끝나는 때 소멸한다. 3월 1일 날 환지처분하면 종전 땅에 있던 권리가 소멸하는 것은 환지처분 공고일이 3월 1일 아니요? 요 날이 끝나는 때 소멸하고, 권리 취득한 놈은 다음 날 취득. 도시개발구역 안에 토지에 대한 지역권은 지역권이여의 환지 처분에도 불구하고 옛날 종전 토지 그대로 남는다. 따로 옮겨지는 게 아니잖아요. 다만 개발사업 시행으로 행사할 이익이 없어진 지역권은 환지 처분이 공고된 날이 끝날 때 다 소멸한다. 이것도 다음 날 아니에요? 환지 계획으로 채비지 보류지 정하면 채비지는 누가 가져가고? 보류지는 환지 계획에서 정한 자가 환지 처분 공고된 날의 다음 날 해당 소유권 취득한다. 다만 이미 처분된 채비지는 미리 채비지 팔 수 있잖아요. 그 채비지를 매입한 자가 소유권 이전 등기 마친 때 해야 되지, 환지 처분 공고일에 다음 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등기하면 환지 장애 일본 등기하면 나그것이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시행자는 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필요하면 해당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공사가 전부 끝나기 전이라도 공사 끝난 부분에서 준공검사를 미리 받을 수도 있다. 공사 다 끝나야만 받는다 그러면 안 되고요. 여기까지가 개발법, 도시정비법 참고로 한 점 묻고, 한 시간 금방 가요.